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가 블록버스터급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남시장 강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이제 금요일날 외신과 국내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블록버스터급 매출 성장,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는 말은 자, 글로벌 매출이 1조가 이제 넘으면 이제 블록버스터급 매출 성장이죠. 면역항암제 임핀지. 임핀지는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항암제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대사질환 관련되는 부분 종합제약사 입장에서 많이 있다가 2020년 이제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항암제 관련된 어떤 라인들을 확산시키면서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승인되었던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여보이 옵디보, 이제 키트루다, 로슈의 티센트릭 다음으로 5번째로 이제 승인을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뭐 방광암, 그 뒤에 2018년도에 이제 폐암 쪽,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두경부암, 난소암, 그리고 작년도에는 트레몰리주맘과 같이 더불어 가지고 이 그 간세포암 쪽에서도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닙도 이제 5차 5번째로 1차 치료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지금 이제 70% 넘게는 이제 로슈의 제품이 점유를 하고 있고 15%로 상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도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 라인에서는 가장 센 게 이제 폐암 쪽에 이제 타그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핀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살피시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핀지가 처방 영역이 더욱 확대된다. 결국은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앞서 이제 임핀지가 방광암, 폐암, 뭐 두경부암, 난소암, 간암으로 이렇게 적응증을 확장하면서 매출을 성장시키듯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도에 허가를 받으면 이 간암의 어떤 매출 확장도 중요합니다만 기타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들과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하고 로슈의 아바스틴과 또 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병용 파트너로도 리보세라님의 어떤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임상을 허가받은 이후에도 여러 이제 간암 관련되는 치료 관련해서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이제 병용으로 1차 표준요법으로 글로벌 승인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또 보시게 되면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임상에서 아바스틴은 이제 로슈 제품이잖아요. 경쟁 약물 관련되는 부분과 이렇게 병용을 하면서 기존 이제 표준 옵션인 동맥 하악색전술을 압도하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 자, 이 경동맥 하악색전술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우리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등급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초기 단계 이제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제술을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간에 어떤 수술을 하기에 크기가 좀 커져 있다 뭐 5cm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경동맥 하악색전술 관련되는 부분을 씁니다. 여기서 T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스 카테터, 카테터는 이제 몸 안으로 넣는 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뭐 아테리알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E가 이제 케모 이볼리제이션 그 약자인데 뭐 테이스라고 합니다만 우리 이제 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동맥 같은 경우가 간문맥하고 이제 간동맥인데 보통은 이제 간문맥 쪽으로 이제 75%가 차지하는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동맥 쪽으로 이제 암이 뭐 영양분이나 뭐 산소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색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터로 그 몸 안에 이제 주입해서 이제 C가 이제 그 케모,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색전,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고, 이게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데,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이 저산소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간암 쪽에서는 예후가 안 좋아진 어떤 상태가,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하면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치료 형태거든요. 테이스가. 그래서 이 테이스와 비교해서 보통 이제 전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이라든지 재발하게 되면 앞서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테이스라든지 그다음 뭐 방사선요법, 뭐 세포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테이스 쪽에 같이 이제 썼을 때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하는 PD-L1 계열입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마바, 팜넬리주마 같은 경우는 PD-1 계열이죠. 그러니까 T세포 쪽에 있는 표적이고, PD-L1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쪽에 있는 타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그리소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임핀지만 또 한 게 아니라 로슈의 베바시주맘, 그러니까 베제프 계열이죠. 여기도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이제 병용해서 자신의 이제 트레몰림 주맙도 이제 있는데요, 음지도. 근데 이 로슈 제품에 관련되어서 에메랄드 이제 3상 그 연구 결과에서 탑라인 그 1차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지표가 PFS 값이거든요. 아미드 이상이 이제 재발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떤 통계적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을 늘렸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경동맥학 색전술만 받아서 이것만 했을 때, 비교했을 때 PFS 값이 훨씬 더 좋았다는 어떤 내용이겠죠. 그래서 테이스 단독요법과 비교해가지고 암이 악화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PFS 값을 달성했다. 2차 지표 OS 값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는 말은 그 임상 대상자의 환자 수가 있으니까 OS 값도 계속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세부 어떤 이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국제 암학회에서 전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허가받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 이제 앞서 있는 이 부분에까지 이제 진출해서 매출 볼륨을 늘리는 거죠. 최근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가를 받으면 선행요법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해도 이 경동맥 학색전술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후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항암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스 관련되는 이제 시술의 어떤 치료적 대안을 하긴 했다. 그래서 테이스 시술 하는 것보다도 뭐 효과가 더 좋은 어떤 부분들을 이번 임상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동맥 학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카테타를 이제 몸으로 이제 허벅지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서 간 쪽까지 이제 올려서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주입하고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형태. 그래서 마치 이제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암 크기가 1cm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혈관을 그 형성해가지고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색전은 그 이제 간으로 들어오는 이 간동맥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존 어떤 테이스 치료의 면역요법을 병용해 보니까 임핀지를 더 병용을 해 보니까 이 PFS 값이 크게 개선되었다.
요런 정도로도 1차 지표였기 때문에 예후가 제가 좀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대표적으로 하는 안 좋은 간세포암, 재발도 많이 일어나고 전이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존 어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걸로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잠재력을 또 이번 임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이 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리보세라닙도 간세포암에서 병용으로 내년도에 허가를 받으면 그 후속 이제 리보세라님 어떤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선행요법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테이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외신의 온클라이브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도한 부분이죠. 기존의 어떤 테이스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이 임핀지와 이 베바시즘 그러니까 아바스틴이죠. 이걸 해봤더만 의미 있게 이제 PFS 값을 올렸다.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학회에서 이제 발표되니까 1차 지표를 통과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기사 보면 리보세라닙도 이 테이스 병용요법의 결과가 치료점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PFS 값이라든지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6.83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81 정도 3.81보다 6.81이니까 거의 뭐 한 3개월 가까이 PFS 값을 늘렸죠. 그 다음에 반응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3%에서 30%로 올렸던 부분들을 작년에도 이 유럽 종양 아시아 학술대에서 뭐 발표를 싱가포르 쪽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암제 라인의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 규모가 특히나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 이제 항암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 리보세라님의 내년 올 전까지 어떤 결과들도 여전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